마지막으로 중개 실무 관련 탑법에서 부동산 관련 공법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8페이지 두 번째 나무 실무에 보시면 네 번째가 부동산 공법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외국인 토지법, 그리고 하나 더 여섯 번째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죠. 사실은 외국인 토지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넓은 의미로 보면은 부동산 관련 공법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관련 공법부터 보겠는데요. 그 이유는 왜 이게 중개 실무하고 연관이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 중개 실무에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사항 혹시 기억나시나요? 내가 거기 기억이 나면 내가 천재지. 내가 왜 이러고 있겠어. 그러지 마시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우리 교재 151페이지를 펴보시면은, 자, 거기에 시행령 가운데 21조 1항에 확인 설명 사항, 그래서 웬 누군가가 빨간 펜 밑줄 그어놨죠. 그 중에서 말이죠. 4호를 한번 보실까요? 4호.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뭐예요? 공법. 부동산 공법을 말했죠. 공법상의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걸 잘 공법상의 행위 제한 내용을 잘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실무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20페이지 보시면은 공법에서 우리 이제 국토법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 우리가 토지를 중개를 하는데 하필이면 그 토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국토법상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중개할 경우 뭘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택법에 우리가 주택을 중개하는데 하필이면 뭐예요? 주택법상에 주택거래 신고 지역 내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뭘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농지를 중개할 경우에 농지는 뭐예요? 아무나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럴 경우에 이 농지 취득자격 증명제라는 어떤 행위 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용 알고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개를 다 걸리는 게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이죠. 우리나라 전 국토가 그런가요? 예. 공인중개사 법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우리나라 전 국토의 건 다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죠. 그건 뭐 따질 필요가 없죠. 이미 공인중개사법에서 정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공법에서 229페이지를 보시면은 출제자 의도가 날개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토지거래 허가제 허가 절차가 있겠죠. 그렇죠? 그 내용 알고 있는가? 그렇죠? 두 번째는 농지법의 그 농지 취득자격 증명, 농취증 대상이 아닌 경우를 알고 있는가? 농취증 발급받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왼쪽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진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 과목에 유기적 연계 학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절실하다.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은 공인중개사법은 쉽지만은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중개실무는 뭐 아무거나 다 갖다 부동산 학개론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도 농지법 공법에서 이거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 옛날에는 뭐가 나왔냐면요. 투자 수익률 있죠. 이거 그죠? 중개를 하는데 거기 투자 수익률 관련해서 설명하는 내용 중개실무상 투자 수익률 계산 문제도 나왔다니까요. 어디에요?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실무에 뭐라고 반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개실무에 관련되니까. 그렇죠? 잡탕이다. 만능 연예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번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토지거래 허가제 및 관련 판례라고 되어 있죠. 판례까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는 583페이지 보시면은 583페이지 제10장 국토법의 제10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의 허가 등 나와 있죠. 그리고 왼쪽 날개 박스에 핵심이 나와 있죠. 그래서 공법에서는 이걸 다 묻고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한테 묻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그 중에 허가 대상하고 허가 비대상 면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요거 중심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584페이지 보시면 허가 절차 나와 있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 공법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시간 관계상 끝까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먼저 개략적으로 살펴보시면은 118조, 585페이지 이 118조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118조 그 다음에 586페이지 허가 불필요 면적 있죠? 요거 실무에 나올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거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118조가 되겠습니다. 1항 보세요.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예요? 지상권도예요. 그렇죠? 지상권도. 지역권, 전세권 없죠. 지상권, 소유권 지상권입니다. 그죠? 그 취득을 목적으로 권리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것을 이전하거나 팔거나 또는 설정하는 거.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고, 그죠? 지상권을 이전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지상권을 처음에 만든 건 뭐라고 그럽니까? 지상권 설정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설정하는 계약이죠. 근데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뭐야? 무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소유권은 뭐 증여계약에 의해서다 공짜잖아요, 그죠? 그거는 대가를 받고 하는 게 이전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뭐예요? 해당 사항이 없죠.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가를 받고 이전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한한다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는 예약을 펴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예요. 시장군수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허가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은 계약이어야 되나요? 계약인데 뭐예요? 대가를 받고 하는 유상계약이어야 된다. 예약을 포함해서. 그러면은 일단 무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증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계약이니까 계약은 법률행위죠.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 우리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그렇죠. 경매. 우리 앞에 경공매 정리했었잖아요. 그때 그죠? 매각 허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가 있었죠. 매각 허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토지거래 허가증 필요했나요? 농지증 필요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증 필요 없었죠. 왜? 이거 돼 있잖아요. 계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경매는 법률 규정, 계약, 법률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증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농지증은 뭐예요? 필요했죠. 오케이, 그렇게 연계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86페이지를 보면은 허가 불필요 기준 면적들이 나왔죠. 그렇죠? 요거 조그만 거, 이 지역별로, 이 조그만 거, 그죠? 계집 하나 짓는다는데 말이죠. 이거 허가 받으라면 참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하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계집이 상당히 큰 계집인가 봐요. 자,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뭐,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중개 실무, 우리 공인중개사법 중개 실무보다는 이제 부동산 관련 공법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히려 그러니까 국토법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공법 중에 국토법의 시험에 나오는 거 이거 118조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판례 있죠. 그쵸? 판례.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판례. 그래서 우리 민법 배우실 때 뭐 기억나십니까? 무효 취소 파트 있죠. 총칙편, 총칙이라는 첫 번째 나무의 무효 취소 파트에 거기서 한번 정리를 했죠. 특히 이제 유동적 무효 관련해서. 그래서 한 권으로 따져 1차 가지고 계신 분은 274페이지부터 해서 275페이지까지 이게 나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해서 판례로. 그 다음에 혹시나 판례 없는데? 하지 마시고, 1차 없는데 하지 마시고요. 동영상 강의 이미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1차 이거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에 5번째 5강이 있죠. 5강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5강에 자세히 정리해 놨으니까요.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도시개발법, 건축법, 주택법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가서 보자고요. 그 다음에 농지법. 그래서 이제 나오면은 토지거래허가제 아니면 농지법의 농지시자 증명이거든요. 요거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요거는 761페이지. 자, 761페이지 보시면은, 그거 나와있죠. 그쵸?
그래서 시장, 읍장, 구청장, 시구 읍면장의 농지 시점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행위자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각호의 연회에 해당되면은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죠? 그 내용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암기죠, 암기. 그래서 이거는 우리 농지법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230페이지. 우리가 그쵸? 이 서식 있잖아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서식뿐만 아니라 탑법 관련해서 서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 관련 서식이 바로 230페이지에 있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입니다. 거기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시죠. 그쵸? 자, 요거는 어디 가면 여러분이 발급받을 수 있냐면요. 인터넷으로 다 가능합니다. 지금은 참 이름도 잘 지어놨어. 온 나라. 진짜 온 나라야. 온 나라 땅, 우리나라.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온 나라, 새 나라가 아니라 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 들어가시면은 그 메인 화면의 중간 들어가셨어요? 벌써 들어가셨네. 자, 메인 화면 딱 보시죠. 보이면은 그 중간에 자주 찾는 민원 열람이라고 보이시나요? 오케이. 거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고 되어 있죠. 그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토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해가지고 난 토지 없는데 하지 마시고 아무 지번이나 관심 있는 지역이 있죠? 거기 한번 해서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주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띄워보시느냐? 안 띄워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 사살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잘 제대로 펴시고 한번 보시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뭐 처리 기간 1일 나와 있고, 자, 포인트는 뭐예요? 기재사항이냐 아니냐. 그 기재사항 유무를 구별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음 중 중개업자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해 줄 수, 중개대상물 그 확인 설명해 줄 수 없는 사항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기재된 거는 설명할 수 있지만 기재되지 않는 건 설명할 수가 없겠나요? 오케이. 자, 보시면은 신청인 나와 있고 주소 전화번호 신청 토지에 뭐예요? 소재지 설명할 수 있나요? 이거 보고 설명할 수 있네요. 소재지. 그죠? 지번 설명할 수 있어요? 있네요. 그죠? 지목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있죠. 면적 있네요. 그죠? 그러나 뭐는 없죠? 경계나 좌표는 없죠. 경계는 뭐 보고 설명해야 돼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그렇죠. 지적도 임야도라는 지적 공부의 그 도면을 보고 설명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좌표는 그렇죠. 지적 공부의 하나인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 가지고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지의 모든 사항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지의 사실관계 중에서 경계나 좌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가 없다. 왜?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소유자 있습니까? 보시면 없죠. 소유자도 설명할 수 없네요. 소유자는 그럼 뭐 보고 설명해야 돼요? 그러죠.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등기 기록상, 그죠?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건폐율 용적률 상한 표시되어 있나요? 이 토지에는 건폐율 얼마고 이 토지는 용적률 얼마입니다. 이게 돼 있어요? 없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시군 조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시군 조례를 통해서 이미 앞에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관련해서 다 정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 나와 있죠.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 그죠? 지역이면 용도 지역, 지구면 용도 지구를 말하겠죠? 이런 내용들 들어갈 수 있었어요. 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추가 기재 확인 내용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확인 도면도 여기 지적도 이렇게 도면이 나올 수 있어요. 도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도나 임야도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냥 참고로. 그러니까 경계 기재된다 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법내로 뭐 축척도 나있고 수입증지 뭐 붙이는 곳, 수입증지 금액은 지방자치는 조례로 정함. 그래서 누구한테 떼달라고 그래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요 시스템만 관리하는 거예요. 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거기에 맨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 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 이용 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확인할 거는 뭐예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제1항을 한번 찾아보세요. 법제처 들어가셔가지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쫙 뜻인가요? 오케이. 거기에 이제 제10조가 뭡니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등 나와 있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항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 이하 뭐라고 한다고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는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나와 있다고요. 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요. 그렇죠? 안 하면 혼낸다 이거죠. 그래서 누굽니까? 시장, 군수구청장,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라는 거. 행정기관 바꾸는 건 기본이죠. 그리고 일상평화가 어렵죠. 발급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할 수 있다면 틀리다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 중요한 건 뭐예요? 사항 확인 사항이죠. 1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내용. 2호에 지역, 지구 등에서 행위제한 내용도 확인사항인가요? 그것도. 그 다음 3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에요. 그럼 요거 법에 대통령령, 시행령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왼쪽에 보시면 밑에 나와 있어요. 클릭해 보시면은, 아니면은 그 대통령령이라고 이렇게 파란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이렇게 딱 클릭하시잖아요. 그럼 그 관련 대통령이 딱 떠요. 정말 잘 해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통령령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 1호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허가구역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죠? 그 다음 2호에 그 밖에 일반 국민에게 그 지정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것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2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요. 그죠? 공짜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교재에 이제 뒤쪽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위쪽이 되죠. 그 유의사항이 있죠. 유의사항. 보면 뭐예요? 우리는 책임 못 진다 이거 나와 있죠. 몰라요. 이렇게 빠져나올 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뭐 예컨대 4번 볼까요?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 지구 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요력이 있다 없다? 없고라고요. 저희가 뗐는데 없다 이거예요. 없고 측량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린 몰라요. 책임 없어요. 이런 얘기죠. 있다 하면 틀립니다. 이거는 법적 요력이 있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야, 시장군수구청장이 떼준 건데 설마 걔들이 발급해 주는데 이거 없다고 하면 될까? 큰일 나죠. 그죠? 없다고요? 왜 없냐? 몰라요, 저도.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여쭤봐야죠. 이거 왜 없어요, 이거? 당신 떼주는데, 당신, 그래도 관공서 행정기관장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 합격하고 나서 여쭤보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여쭤보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쭉 해서 거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그죠? 10조도 한번 아울러서 함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 중개실무 관련 부동산 공법에서 좀 개괄적으로 봤고 또 거기에 관련된 서식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기재사항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